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미국은 제로금리 상황을 2023년까지 이어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고 있는 거죠. 왜 엄청난 거냐면 그동안 돈을 풀었는데 이렇게 돈 푸는 걸 2023년까지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시중에 돈 풀기가 계속된다면 증시 상황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를 그때랑 비교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책 주식의 바다에서 서핑하듯 투자하라에서 자세히 설명된 내용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 정부는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무제한 이제 현금을 막 찍어서 돈을 막 푸는 거죠. 특히 미국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그 위기만 일단 넘기고 보자 라는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크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 결과 미국에 수출을 하는 그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또 미국의 기업은 경쟁력이 높아졌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나라들이 뭐 미국 너무 돈 찍어내는 거 아니냐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 시기에는 미국에 100달러를 팔면 12만 원을 버는 거였죠. 그런데 1달러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이번에 미국에 똑같이 100달러를 팔아도 10만 원밖에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2만 원 벌던 걸 10만 원밖에 못 버니까 2만 원,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죠. 환율이 너무 높아져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져도 문제입니다. 그냥 현 시점에서 안정화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뭐 지금 환율 정도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환율 문제보다 양적 완화에 따른 그 이익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건 2008년 뉴스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미국 중앙은행은 제로금리 시대를 발표를 하면서 양적 완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요즘 뉴스랑 정말 똑같죠. 이 당시 미국의 연준 의장인 버냉키는 미국에서 이제 국채와 기업어음 막 이런 걸 이제 직접 매입을 하면서 현금, 자금을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달러를 엄청나게 그냥 찍어서 뿌려댔는데 너무 뿌려내다 보니까 이 당시 버냉키에 대해서 사람들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 이제 이렇게 증시가 크게 빠졌죠. 그러다가 12월경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하고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그 다음부터 2009년에 증시가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많이 오른 건 아닐까요? 다시 지금 연준에 대한 뉴스를 봅시다. 파월 의장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돈을 푼다고 했습니다. 근데 2008년에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었고 1년이 지난 이후 출구 전략을 논의하면서 증시 상승이 딱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상승을 했었죠. 아까 차트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2023년까지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다는 거죠. 최소한 내년 2021년 1년간은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이죠. 2021년 내년 이후 2022년이 돼도 23년까지 돈을 푼다고 했으니까 내후년에도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정말 장기적으로 증시가 계속 오르겠네? 라고 기대할 만한 그런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없는 상황이죠. 한국은 기약이 없지만 지금 최소 30개국은 이번 달 12월 말까지 백신을 이제 어느 정도 접종 시작이 되면서 새해를 맞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계속 풀리는데 여기에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되면 전 세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엄청난 버블이 생기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아래에 영국도 2억 3,700만 회분을 확보를 했고 12월 8일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도 2억 1,000만 회분을 확보를 했고 12월 14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EU, 이 유럽에도 10억 6천만 회분을 확보를 했고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7일부터 접종을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접종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다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제 경제는 살아나고 그리고 소비가 막 늘어나는데 또 돈을 막 계속 푸니까 이게 이제 증시에 엄청난 버블을 가져올 거다. 지금은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어렵거나 뭐 중요하거나 막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지금 경제 상황은 2008년보다 훨씬 더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안전자산 막 그런 데가 아니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다 오르고 그냥 막 계속 상승할 때니까 위험자산은 뭐예요? 그만큼 수익률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왕창 더 벌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생각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그냥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이후 계속 상승을 하다가 삼성전자는 이제 12월 들어서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문제도 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순매도도 이제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시중에 돈이 풀리는 그런 걸 보면 이게 투자처를 찾다가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 같은 데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내년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자연히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그런 보고서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종별 시세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여기에 나온 이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들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